こんにちは。교회가가 데스까? 자, 오늘은 카부루, 가사나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부루, 가사나루. 자, 카부루, 입을 피, 그래서 좀 겹치다, 중복되다. 겹치다는 같은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뒤집어 쓰다, 뭐 끝나다. 근데 타동사, 자동사 두 개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카부루는. 자, 이 느낌은 기본적으로 이제 5가지 의미가 좀 나눠집니다. 볼게요. 타동사, 자동사, 뭐뭐를 쓰다, 뭐뭐가 쓰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떤 충돌, 뭐 배팅, 좀 곤란한 느낌, 그래서 캐주얼이고요. 좀 구어체, 좀 현장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곤란한 상황. 현재 지금 곤란한 느낌으로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느낌. 물리적 뭐 접시가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물리적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자, 의미를 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착용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모자를 쓰다. 쓰다의 의미, 착용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전체를 덮다, 완전히 가려버리다 이런 이미지까지 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정, 내용, 역할, 중복의 느낌입니다. 시간, 일정이 같은 시간, 동일하게 일정이 잡히다. 중복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손해를 진다의 의미로 또 사용이 됩니다. 이건 좀 부정적입니다. 책임, 손해를 지다. 비유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또 옷, 장식품 이런 것이 동일하게 착용되는 경우에 또 사용이 됩니다. 또 다섯 번째도 비유적으로 어떤 언행이나 그죠? 언행을 중복하는 느낌, 같은 일이 또 중복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현장감이 있고, 그래서 조금 앞에 얘기했듯이 좀 곤란한 느낌, 지금 내가 더 지금에 처한 의도치 않게 충돌한 이런 느낌을 내가 곤란한 상황이다. 겹쳐서 일이 동시에 진행되게 된 상황이 참 곤란하다라고 현장감을 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충돌, 중복된다는 그런 뉘앙스. 그래서 부딪히다, 배팅하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의 곤란한 상황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건과 좀 우연히 충돌하는 이미지, 아이디어가 중복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좀 상태, 지금의 이 상태, 내가 중복된 상태가 상당히 곤란하고 운이 나빴다, 기분이 나쁘다까지 그런 것의 상태에 좀 초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운이 없어, 피하고 싶었어, 그런데 겹쳤어, 동일하게 같이 같은 일을 하게 됐어 라든 좀 부정적인 내용,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이제 뭐 좀 예정, 내용, 역할 이런 느낌에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카사나로 볼게요. 무거울 중. 자, 조금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좀 비즈니스, 좀 딱딱해요. 역시 그래서 카부르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조금 더 회화책이고요. 자, 이 느낌은 조금 더 비즈니스 느낌. 그래서 겹쳐지다는 똑같은데 좀 잇따르다, 개어지다. 자, 이런 느낌으로 자동사이고요. 자, 이 느낌은 접시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그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종이가 쌓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두 개 겹쳐지는 그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쌓아 올림. 그래서 좀 객관적이고 구어체이다. 그래서 물리적인 겹침. 그래서 뭐 접시가 이렇게 겹쳐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카부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어체 그리고 물리적 경우 다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다.
그래서 위아래에 위치한다. 이런 느낌. 접시가 하나 둘 쌓이는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겹쳐 쌓인다. 평평한 것이 여러 개 쌓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두 번째, 또 시간적으로 겹쳐지는 상황에서도 사용한다는 거. 그런데 이런 느낌은 좀 설명하는 느낌이에요. 카보르는 현장 어떤 즉시 이루어지는 일을 불만을 좀 나타내는 회화체 느낌이고요. 같은 상황에서도 카사나루는 좀 그냥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냥 겹쳤어. 일이 일정이 겹쳤어라고 불만보다는 그렇게 그냥 설명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또 전체가 아니라 좀 부분적으로 겹쳤다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어요. 카보르는 정말 하나에 하나가 딱 빗다리 딱 겹쳤다는 그 하나에 전체적으로 겹쳤다. 동일하게 의 느낌이 강하고요. 카사나르는 겹쳤다고 하지만 어떤 한 전체보다는 한 부분만 겹쳤다라고 조금 그 느낌이 전달이 강합니다. 좀 중립이고요. 긍정적인 맥락에서도 좀 사용을 할 수 있다. 좀 글쓰기에도 좀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회화체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시가 이렇게 하나로 쌓여지는 쌓아 올라서 겹쳐지는 그런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뉘앙스는 좀 약해요. 감정적인 뉘앙스는 카보르가 강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느낌이에요. 일정이 겹쳤어. 그렇지만 일정이 겹쳤어 했을 때 카보르를 사용하면 좀 불만이다. 어떤 그런 감정이 들어가지만 카사나루를 사용했다면 감정은 좀 약해지고 그냥 겹쳤어라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적, 시간적, 층이 좀 쌓이는 가장 포커스는 접시가 쌓이는 층이 쌓이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두 개 이상의 사물, 시간, 장소, 내용 일치하는 이미지 여러 가지가 겹치는 일정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고 중복되고 시간으로 겹치는 근데 설명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일상 대화에서는 카브르 생동감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고서 비즈니스 문서에서는 카사나루가 좀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모자를 쓰다 모시오 카브르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자를 쓰다의 느낌 그 다음에 진흙을 뒤집어 쓰다 전체를 가리는 느낌 도로 카브르 전체적으로 가려버리는 느낌. 책임을 지다. 세기닝오 가부르. 그죠? 또 어머니와 목소리가 겹치다. 이런 카사나로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죠? 목소리가 계속 겹치는 건 아니죠. 한 조화롭게 이렇게 한 부분이 한 번에 다 겹치는 그런 느낌이죠. 하하오야도 코에가 가부르. 하하오야도 코에가 가부르. 그래서 지금 예문은 카사나루로 바꿔 쓸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종이가 겹쳐 있다. 종이 한 장이 얇은 것이 계속 쌓이는 느낌은 카사나루입니다. 물리적으로 써야 하는 거. 카미가 카사나테이로. 자, 불행이 겹치다. 불행이 그죠.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또 엄마도 잃게 됐다. 계속 불행이 쌓이는 거죠. 이렇게 쌓이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카보를 쓰지 않는다는 거. 후코가 카사나루. 자, 이 부분도 이 두 개의 예문도 카보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 개가 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이디어, 회의 일정 같은 경우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그런데 좀 뉘앙스가 좀 틀려져요. 볼게요. 회의와 수업이 겹쳤습니다. 갔는데요. 카에게도 주교가 가부테이로와 카에게도 주교가 가사나테이로. 자, 가부테이로 같은 경우에는 자, 좀 불만 표현이 있습니다. 어쩔 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겹쳐서 운이 안 좋았어. 중복됐어. 좀 감정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가사나
이때이루라고 했을 때는 그냥 설명하는 느낌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냥 설명하는,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수업이 겹쳤다. 우연한 시기에. 설명적인 느낌이 전달의 뉘앙스가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좀 딱딱하고 객관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느낌은, 전달받는 느낌은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좀 운이 안 좋았어. 이런 감정이 들어가면 카부르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표현을 하고 싶으면 가사나루를 조금 사용하시고, 들을 때도 그런 느낌으로 들으시면은 뉘앙스 차이를 조금 두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카브르, 카사나루. 그래서 카사나루. 기본적으로 카사나루는 접시가 이렇게 포개지는, 쌓아 올려지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카브르랑 겹칠 수가 없고요. 카브르는 기본적으로 머리를 쓰다. 이 느낌, 그죠? 그리고 손에 입는 것, 예정. 예정, 이건 예정, 내용, 역할 같은 예문은 카사나루랑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그죠? 좀 감정이, 카부르는 감정이 포함되고, 카사나루는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느낌. 그리고 이제 카부르는 그죠? 옷, 이런 경우에, 그리고 언행, 엄마의 목소리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상태, 그리고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간다. 운이 없었어. 피하고 싶었어. 이런 감정적 표현. 카사나루는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느낌. 그래서 접시, 물리적인 경우에는 접시 같은 종이, 카사나루만 사용한다. 카부르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쌓아 올려지는 느낌을 좀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은 좀 큰 틀로 좀 봐주시고,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면서 또 체크를 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부드럽게, 유연하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A, B를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런 거는 언어는 또 바뀌고 또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틀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포용력 있게 문장을 유연하게 좀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분들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외국인은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여서 구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감각으로 따라가기는 좀 힘들죠. 감각을 설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그리고 일본 분들의 감각을 한꺼번에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접하시고 그렇게 좀 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편하게 문장을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영화를 보시든 또 아는 분들과 많이 대화를 하면서 많이 접하시고, 그렇게 좀 유연하게 또 문장을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뉘앙스를 그렇게 좀 유연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お疲れ様でした。ではまた。